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망고 한 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네요.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7,0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30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평일이나 주말에는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그리고 사망자들 수는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좀 플랫 다운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비슷한 상태로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아마도 가을이나 겨울쯤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상승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800만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3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아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6개월에서부터 4살 사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소아과 가셔가지고 닥터와 상의한 뒤에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소아용이죠. 소아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다른 바이러스도 조금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뭐 독감이랑 이런 다른 바이러스가 이제 몸 안에 있는다고 하면은 다른 바이러스들이 좀 언패밀리어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좀 이상하게 뭐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걸리는 게 상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많은 곳 그리고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도 뭐 이제는 뭐 괜찮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격리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간다고 하면은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지금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LA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음 달이죠. 다음 달 7월달 중으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얼마 전부터 계속 보이고 있죠.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 WHO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간다라고 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대략 한 60% 정도가 된다고 하고 미접종자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증세인 고열 있지 않습니까? 고열 증세를 겪은 사람들이 18,000명이나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북한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자들의 이제 한 70% 정도가 갑자기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이외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다시 10,000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스라엘은 4월 이후로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를 계속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업투데이트로 접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17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전쟁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전쟁 상황에 대해 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흘러가면서 서방 세계, 서방 국가들에서 러시아 제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방 제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별다른 타격은 입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 암울한 이런 뉴스죠. 지금 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타격을 입고 있죠. 하지만 정작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별다른 타격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해요. 요 러시아 안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서방 세계에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나고 있어도 다시 러시아 안에 있던 이 사업가들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그냥 다시 이 비즈니스들을 리오픈을 하면서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맥도날드가 철수를 하게 되면서 모스버거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햄버거 가게를 리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이 햄버거 가게를 열었는데 이 햄버거 가게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이 러시아 안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뭐 식료품 같은 것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곡물들을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곡물들 수출을 하는 대신에 뭐 수출이 조금 막히면은 그냥 내수로 지금 다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루블화도 이 전쟁을 시작을 한 뒤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루블화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수준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루블화는 오히려 더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루블화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이 에너지, 특히 원유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는데, 이 수출을 하는 원유들을 대금을 받을 때 루블화로 이제 받게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루블화로 지불을 하면서 엄청나게 또 루블화가 폭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켓 안에서도 뭐 모자른 게 전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한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러시아는 별다른 타격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전쟁을 시작을 한 뒤로, 그리고 제재가 들어간 뒤로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잘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유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에너지 파는 것만 보더라도 매일같이 이렇게 수출하는 이 금액이 전쟁 비용 있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을 상쇄하고도 이제 흑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는 잘 치룰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전쟁은 계속 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유크레인의 젤렌스키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크레인의 영토를 모두 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크림반도까지 되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쟁은 아마도 계속 더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마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유크레인을 계속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가입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지금 이 전쟁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이 이 제공권을 제대로 장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평을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제공권도 제대로 장악을 하지 못하고 러시아군이,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이제 동쪽으로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계속 길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지금 러시아 군인들 증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부터, 요번 주부터 좀 강력하게 러시아 군들이 공격을 할 것 같다. 좀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리오폴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가 이 유크레인을 점령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오폴, 헤르손, 메리토폴, 이런 곳들에서 지금 러시아화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이렇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들에서는 화폐를 루블화로 지금 쓰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러시아 여권을 지금 발행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주고 있다고 하고, 플러스 이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커리큘럼을 지금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책들을 러시아로부터 이제 공수를 해가지고 러시아 역사를 배우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에 이제 한국, 이렇게 또 한반도가 일본한테 점령을 당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점령을 했었을 때 이제 일본말 하라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 일본 역사 배우라 그러고, 그때랑 굉장히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러시아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일본과 똑같은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대형 스크린이 달린 트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스크린 트럭들을 공원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두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 공영 매체 뉴스를 계속 틀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세뇌 교육을 하는 거죠. 세뇌 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러시아는 진짜 일본, 예전에 그 일본이 침략을 했었을 때랑 이제 한국을 침략을 했었을 때랑 굉장히 비슷하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유크레인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서 이 유크레인에 있는 곡물들, 그리고 뭐 생산품들을 모두 약탈을 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일본이 한국에다가 한 것과 비슷하죠. 역시 러시아 전 세계의 악의 뿌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이렇게 점령을 한 지역을 러시아화 해가지고 이렇게 합병을, 유크레인을 모두 이렇게 좀 먹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의 친구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 러시아의 친구, 중국은 러시아 원유 수입하는 것을 55%대까지 올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서방 세계, 이 서방 국가들에서 러시아 제재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러시아 원유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헐값에 나온 원유를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5%대까지 수입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이 중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원유 수입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전쟁은 아마도 계속 길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콜드워,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콜드워까지 계속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러시아하고 미국 이렇게 냉전 상태로 계속 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손잡고,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손잡고 또다시 이런 좀 살벌한 냉전 체제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 상황은 여기쯤 보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총격 사건 빼고는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어제 워싱턴에 있는 어느 한
공원에서 이렇게 콘서트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오늘이 노예 해방의 날이거든요. 네, 이 노예 해방의 날을 기념을 하면서 이벤트 콘서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안타깝게도 또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15살짜리 소년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3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짜증나고요. 네, 총격 사건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콘서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좀 위험을 감지를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바로 와가지고 이 콘서트를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중단을 시키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15살짜리 소년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삼가하고 있는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또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야, 이거 진짜 필라델피아에서 이 필리핀 정부의 변호사가 필라델피아에서 우버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동 중이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묻지마 총격이라고 하네요. 묻지마 총격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 필리핀 정부의 변호사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버 타고 가다가 총격을 받아가지고 뒤통수인가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정부의 변호사잖아요. 그래도 꽤 높은 직위에 있는 인물인데 이렇게 미국 길거리에서 우버 택시죠. 우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미국의 이런 총기 관련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총격 사건인데 LA 파코이마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파코이마 지역에서 어느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총을 들고 차량을 절도를 하려고, 차량을 이렇게 칼잭을 하려고 총을 들고 사람들한테 막 겨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911에 전화를 해서, 여러 명이 전화를 했겠죠. 911에 여러 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다고 하네요. 짧은 시간 안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 남성을 보고 있으니까, 차량 절도범이 총을 들고 사람들한테 겨누니까 경찰이 바로 발포를 해가지고 이 남성을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망한 사람은 이 범인뿐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총을 맞지 않았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경찰은 계속 이 사건을 수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격 사건입니다. 여기 LA 옥스나드에 있는 어느 한 버스 정류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커다란 이 트랜시트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런 이 버스 정류장에서 어느 한 남녀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시민이 이 버스 정류장을 걸어가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에 어느 한 남자하고 여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라고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보니까 한 30대 여성 그리고 60대 남성이 사망한 채 총격을 입고, 멀티플 총격이라고 합니다. 총격을 여러 방 맞은 채 이렇게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와, 진짜 미국은 이 총격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저번 대선이 사기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선은 사기였다, 대선은 조작이 되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는 정작 사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에서는 내가 진 게 맞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었다라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트럼프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음모론, 이렇게 가짜 뉴스를 심어주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으라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 트럼프를 믿는 사람들은 좀 심심이 약해서인가 트럼프의 그런 거짓들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사석에서
하면서 자신이 저번 대선에서 졌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인들 60% 정도는 거의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트럼프를 기소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진짜 기소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물어서 죄를 좀 달게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뭐 계속해가지고 뭐 청문회 있고 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뉴스 계속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 폭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에 휩싸이게 되면서 폭염도 빈부격차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이 에어컨을 키는 데 있어가지고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에어컨 잘 키고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폭염을 피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미국에 있는 전기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세도 비싸고, 그리고 이렇게 하우스가 있더라도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간다고 하면은 집에 에어컨이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생기고 있다. 폭염에도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하게 되면서 임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을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식당들에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따로 surcharge, 그러니까 할증료죠. 할증료를 5%씩 더 받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음식값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음식값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뭐 짜증도 나고, 그리고 외식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값을 올리는 대신에 surcharge라고 해가지고 할증료를 5%씩 그냥 따로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음식값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죠. 어쨌든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옐로스톤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폭우 그리고 홍수 때문에 옐로스톤이 폐쇄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부분적으로 다시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내일 모레죠. 22일부터 이 남부에 있는 출입구를 다시 재개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혹시 옐로스톤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다시 찾아가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콜롬비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좌파 대통령이 선출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좌파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이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넷플릭스 시리즈를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를 촬영을 하고 있다가 배우 2명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이 교통사고도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도 항상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해방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또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만 또 쉬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노예 해방의 날을 맞이를 하게 되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 오픈은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전 세계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상승세에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폭락이 굉장히 심하면은 리바운드가 항상 있거든요. 리바운드를 살짝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서 연준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상승을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전망이 섞인 뉴스가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연준에서는 미국 금리,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4%대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적어도 4%대까지 올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미국 금리들 있지 않습니까? 뭐 모기지율이나 무슨 크레딧 카드율이나 이런 이자율이 큰 폭으로 계속 상승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 모기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뭐 5.7%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30년 고정이.
30년 고정이 5.6% 7% 하고, 그리고 뭐 고정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모기지율이 오른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집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모기지율이 월 페이먼트를 결정을 하거든요. 월 페이먼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집 사는 게 부담스러워지죠. 그리고 연준 파웰 의장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 금리가 계속 상승이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쿨다운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부동산 사는 게 좀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 조금 얼어붙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것은 뭐 주식 시장이나 암호화폐 같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하게 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옐런 장관이 얘기는 했지만, 얘기는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경기 침체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미국 경제는 튼튼하기 때문에 모두 다 견뎌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옐런 장관은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옐런 장관이 한 말이 있죠. 미국의 이렇게 인플레이션 잠시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옐런 장관이.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장기전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아마도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거든요. 최소 2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 전문가들, 이 월가 사람들은 미국 경기 침체 1년 안에 올 것으로 그렇게 모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마도 경기 침체 올 것 같습니다. 옐런 장관은 한번 틀린 적이 있죠.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일시적인 게 아니었고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옐런 장관이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1년 안에 경기 침체 오는 거 44%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위기, 2008년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더 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앞으로 1년 안에 올 것이다 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하게 오면서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경기 침체의 어두움이 계속 미국을 어둠 속으로 끌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2기 또 2차 대선 하는 거 물 건너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하게 되면 될수록 미국은 대통령을 2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 연준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2%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목표 인플레이션 2%대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아마도 최소 2년은 걸릴 것 같다, 2년 이상은 걸릴 거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 계속해가지고 2년간 계속 2% 이상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올해 항공 이용객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항공 이용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의 83%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항공을,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항공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조종사 구하기가 별따기라고 합니다. 조종사가 지금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인력난에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종사 구인난은 아마도 내년까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 값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파일럿들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원유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가격은 계속 비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OTT 시장 있지 않습니까?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뭐 훌루 뭐 이런 OTT 시장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위태위태하잖아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무료 OTT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무료 OTT라고 하는 것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영상 사이에 광고를 넣어가지고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무료 OTT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향후 2년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광고 매출이 계속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최근 들어가지고 가입자 수들도 굉장히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넷플릭스도 이렇게 광고를 넣어가지고 가입비를 낮추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싼 가격으로 넷플릭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광고가 조금 들어가긴 하겠죠. 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어제 17,000달러대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17,000까지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어제 또 저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항상 이렇게 내려갈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바운스를 하거든요. 어제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7,000달러 갔다가 갑자기 또 상승을 하는 바람에 2만 달러가 복귀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보니까 2만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이더리움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도 900달러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폭등을 해가지고 어제 또 폭등을 해가지고 1100달러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트윗에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그리고 급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과 폭등 사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굉장히 나이가 어리거든요. 40대라고 합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40대의 엘살바도르 대통령 지금 생각을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화폐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엘살바도르 국민들한테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선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좀 가난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쓰는 것도 많이 적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갑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하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에 쏟아부은 돈만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엘살바도르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대비 투자한 게 그렇게 또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몇 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테슬라보다 적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에 뭐 반 이상이나 지금 날린 상태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이 비트코인 폭락한 것 때문에 디폴트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은 진짜 나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에만 가상화폐에서 사라진 금액, 이 금액이 예전에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 있었던 부실 채권 있지 않습니까? 이 부실 채권의 금액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서 빠져나간 돈만, 그러니까 사라진 돈만 엄청나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경기 침체가 1년 안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당연히 암호화폐랑 그리고 주식이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우려 때문에 계속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 있지 않습니까? 평균 가격이 얼마 전에 5달러가 넘어섰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번에는 5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계속 다시 올라가지고 휘발유 가격 6달러 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나 그리고 옐런 장관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